어휴, 이게 뭐야?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염색은 왜 이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벌써 염색할 때가 됐잖아. 염색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분명 한 달 전에 염색했는데 벌써 또 흰머리가 올라오네. 이렇게 말이죠.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비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흰머리보다 숱이 먼저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그동안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흰머리와 탈모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흰머리를 발견하면 바로 뽑아버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염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두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의 모근이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는 다시 머리카락이 나오지만 그래서 뽑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모근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죠. 그럼 그 자리는 영영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염색은 또 어떻고요? 염색약 바를 때 따끔거리고 가렵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두피가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씩 계속 반복하면 두피가 점점 약해지고 모근이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염색을 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20년 넘게 염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너무 따갑고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때부터 염색을 못하게 되는 이미 머리숱은 확 줄어 있었어요. 두피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학 성분 없이 두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염색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머리를 덮는 게 아니라 두피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약을 먹거나 독한 화학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재료들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두피는 땅이고 머리카락은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메말라 있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이 충분하고 촉촉하게 보습이 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생강, 커피, 계란 노른자, 꿀을 섞은 두피팩입니다. 이 네 가지 재료가 작각의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를 그냥 두면 1년 뒤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두피 상태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먼저 올해 68세이신 앙인호님 사례입니다. 40대 중반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염색을 하셨대요. 몇 년은 괜찮았는데 50대 후반부터는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점점 심해졌답니다. 그래도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면서 계속하셨다. 그런데 6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정수리 부분이 확연하게 비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 보면 두피가 거의 보일 정도였대요.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를 써야 했고요. 미용실 가는 것도 창피해서 자꾸 미루게 되더래요.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셨답니다. 왕인호님이 제게 오셨을 때 두피 상태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오랜 염색으로 두피가 많이 약해져 있었고요. 모근도 힘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헤어팩을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냥 먹는 재료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건 머리 빠짐이 확실히 줄었다는 거예요. 베개에 묻어. 나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배수구 청소할 때도 예전만큼 머리카락이 안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정수리 부분에 짧은 잔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머리카락이 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고 와서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다고요. 미용실 가셨을 때도 원장님이 두피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모자 없이도 자신 있게 외출하신대요. 가장 좋은 건 염색. 안 해도 된다는 거래요. 흰머리 톤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눈에 덜 띄게 됐거든요. 또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이신 박혜숙님입니다. 박혜숙님은 흰머리를 뽑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 보이면 참지 못하고 바로 뽑으셨대요. 그렇게 한 10년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앞머리 쪽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뽑았던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박영희님은 탈모가 유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도 머리가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이 되면 다 그런 거라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교회 친구분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친구분이 직접 해보고 효과를 봐서 권해주신 거예요. 박혜님은 일주일에 2번씩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특히 앞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서 마사지를 하셨대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셨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제일 먼저 두피 자체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대요. 예전에는 두피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었는데 촉촉해지면서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던 앞머리 부분에 솜털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솜털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제대로 된 머리카락으로 자라더래요. 지금은 6개월째 계속하고 계신데요. 앞머리 부분이 많이 채워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눈에 보인답니다. 박영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흰머리 뽑느라고 시간 낭비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중간에 귀찮다고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효과가 바로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하신 거예요. 사실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한두 달 해보고 큰 변화가 없다고 그만두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효과를 못 보셨죠. 두피와 모발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야 제대로 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첫째, 정확한 레시피와 비율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재료 비율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돼요. 둘째,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셋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들이 뒤에 나와요. 똑같이 해도 이 팁들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4가지 재료가 두피에 좋은지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생강, 커피, 계란 노른자, 꿀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쓰시는 거랑 모르고 쓰시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생강부터 볼게요. 생강은 이 헤어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려면 모근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특히 머리 쪽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생강 추출물이 말초 혈관의 혈류량을 3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피에 바르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모근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는 거죠. 실제로 생강팩을 하고 나면 두피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얼얼하거나 따끔거린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근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요. 쏘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생강이 자극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처음 쓸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약한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즙을 처음에는 한 스푼만 넣고 시작해보세요. 며칠 써보고 괜찮으면 2스푼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 바르고 나서 두피가 너무 따갑거나 빨갛게 올라오면 바로 씻어내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두피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이니까 두피에 영양분이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커피예요. 커피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커피의 카페인이 모근 건강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카페인이 모낭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남성형 탈모와 관련된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성분들도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쪽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커피를 두피에 바르면 카페인이 모근까지 침투해요. 그러면 모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머리카락 성장 주기가 길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는 늦춰지고 자라는 기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머리숱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커피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자연스러운 착색 효과예요. 커피의 색소 성분이 흰머리를 서서히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염색처럼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흰머리 톤이 점점 갈색이나 검은색에 가깝게 변해요. 햇빛에 비춰봤을 때 흰머리가 덜 튀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원두 커피 가루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이랑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고 세균 번식의 원인이 돼요. 꼭 원두 커피를 직접 갈아서 쓰시거나 원두 커피 가루를 사서 쓰세요. 커피 가루를 고르실 때는 곱게 간 거보다는 약간 거친 게 나아요. 너무 고운 가루는 두피에 남아서 씻어내기 힘들거든요. 적당히 입자가 있는 게 두피 마사지 효과도 있고 씻어내기도 좋아요. 커피는 모근 환경을 개선하고 흰머리 톤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머리카락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예요. 우리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건 이 케라틴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수하고 강화시켜줍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서 다시 탄력 있고 굵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계란 단백질이 모발의 케라틴, 합성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비오틴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탈모 영양제 보시면 대부분 비오틴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성분인데 계란 노른자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잘 끊어져요. 계란 노른자를 두피에 바르면 비오틴이 모근까지 흡수돼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핀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게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해요.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도 자극은 적은 거예요. 계란 노른자 쓸 때 주의하실 점은 꼭 신선한 절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계란은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 흰자는 넣으시면 안 돼요. 흰자는 마르면서 두피에 막을 형성해서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반드시 노른자만 분리해서 쓰세요. 계란 노른자는 머리카락에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해서 굵고 강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이에요. 꿀은 이 네 가지 재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꿀의 점성 때문에 팩이 두피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강즙이나 커피가루만으로는 흘러내리기 쉬운데 꿀을 넣으면 적당한 농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꿀은 단순히 점도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꿀 자체가 두피 건강에 아주 좋은 재료예요.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두피의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두피가 청결하게 유지돼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꿀이 피부염증을 감소시키고 상처 치유를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피도 피부의 일부잖아요. 염색이나 잘못된 관리로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꿀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보습 효과도 뛰어나요. 꿀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두피에 오래 머물게 만들어요. 나이 들면 두피도 건조해지잖아요.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겨요. 꿀이 두피에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꿀이 생강에 자극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생강만 바르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는데 꿀이 섞이면 그 자극이 부드러워져요. 효과는 유지하면서 자극은 줄이는 거죠. 꿀 고르실 때는 순수한 천연 꿀을 쓰시는 게 좋아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아짜 꿀은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시켜서 영양분이 갈 길을 열어주고요. 커피가 모근 환경을 개선하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어둡게 만들어주고요. 계란 노른자가 머리카락에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해서 튼튼하게 만들고요. 꿀이 두피를 보습하고 진정시키면서 모든 재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이냐면요.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두피 건강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케어하기 때문이에요. 혈액순환, 모근 강화, 영양 공급, 보습, 청결 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섞어서 쓸 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 조합을 다 해봤거든요. 생강만 쓰면 자극이 너무 강하고요. 커피만 쓰면 효과가 미미해요. 계란 노른자만 쓰면 씻어낼 때 냄새가 심하고요. 꿀만 쓰면 끈적거려서 불편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극대화돼요. 그 황금 비율이 뭔지는 잠시 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레시피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의 안전성이에요. 이 네 가지 재료는 다 먹어도 되는 식재료예요. 화학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염색약처럼 두피를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훨씬 적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특히 염색약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화학 염색은 못하지만 흰머리는 가리고 싶고 외모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이 딱이에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적어요. 생강, 커피, 계란, 꿀 다 합쳐도 한 번에 몇천 원 안 들어요. 미용실에서 염색 한 번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60만 원에서 현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1년 내내 해도 10만 원도 안 들어요. 물론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야 해요. 한두 번 하고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23개월은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비용은 정말 적게 들고요. 효과는 화학 제품 못지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레시피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재료 비율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황금 비율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강즙 2스푼, 커피가루 1스푼, 계란 노른자 1개, 꿀 1스푼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비율을 꼭 지키셔야 해요. 생강은 즙만 사용하세요. 생강을 갈아서 버즈나 면보에 짜면 즙이 나와요. 생강조각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두피의 자극이 너무 강하고 씻어낼 때도 불편해요. 생강 갈 때는 믹서기보다는 강판에 가는 게 좋아요. 믹서기로 갈면 물을 넣어야 하니까 농도가 묽어져요. 생강즙 2스푼이 대략 30ml 정도예요. 생강 한 뿌리 정도면 충분해요. 생강은 되도록 신선한 걸 쓰세요. 오래된 생강은 수분이 적어서 즙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강 껍질은 벗기고 쓰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흙이나 불순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커피가루는 원두 커피를 직접 갈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분쇄 정도는 중간 정도로 하세요. 너무 곱게 갈면 두피에 남고요. 너무 굵으면 효과가 적어요. 한 스푼은 대략 5g 정도예요. 커피숍에서 파는 원두 사서 갈아달라고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많이 갈아서 밀봉 용기에 보관하시면 편해요. 계란 노른자는 꼭 신선한 계란을 쓰세요. 냉장고에 오래 있던 계란은 피하시고요. 계란을 깨서 노른자만 조심스럽게 분리하세요. 신자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효과가 떨어져요. 노른자 분리하는 팁 하나 드리면요. 계란을 깬 다음에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가락 사이로 흰자를 흘려보내면 노른자만 남아요. 꿀은 순수 천연꿀을 쓰세요.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같은 거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바짝꿀은 효과가 없어요. 꿀 살 때 성분표 확인해 보세요. 꿀 100%라고 적혀 있는 걸 사시면 돼요. 한 스푼은 대략 15g 정도예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생강즙 2스푼을 먼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커피가루 1스푼 넣고요. 계란 노른자 1개 넣고요. 마지막으로 꿀 1스푼 넣으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생강즙이 바닥에 깔려야 나중에 섞을 때 골고루 섞여요.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재료들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계속 저으면 점점 섞이면서 걸쭉한 페이스트가 돼요. 색깔은 연한 갈색이나 베이지색이 돼요. 농도는 요거트보다 약간 더 되직한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묽으면 두피에서 흘러내려요. 그럴 때는 커피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반대로 너무 되면 바르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생강즙이나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만든 팩은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란 노른자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머리를 감으세요. 샴푸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하지 마세요. 머리에 다른 제품이 남아있으면 색의 흡수를 방해해요. 샴푸만 하고 물로 헹구세요. 머리를 헹군 다음에 물기를 반쯤만 제거하세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말리면 돼요. 완전히 말리면 안 돼요. 약간 촉촉한 상태여야
팩이 잘 스며들어요. 드라이기는 쓰지 마세요. 자연 건조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제 팩을 바를 차례예요. 손가락으로 팩을 떠서 두피에 직접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두피에 직접 닿아야 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헤치면서 두피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팩을 발라주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세요. 정수리가 비었으면 정수리예요. 앞머리 쪽이 문제면 앞머리 헤어라인 부분이에요. 흰머리가 많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신경 써서 바르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바르되 문제 부위는 좀 더 두껍게 바르시면 돼요. 팩을 다 바르고 나면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두피가 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하세요. 마사지는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요. 팩의 성분도 두피, 속으로 더 잘 스며들어요. 마사지가 끝나면 샤워캡이나 비닐캡을 쓰세요. 랩으로 머리를 감싸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팩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돼요. 또 체온으로 두피가 따뜻해지면서 흡수가 더 잘 돼요. 그 상태로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뜨거운 물은 쓰지 마세요. 두피를 자극할 수 있어요. 찬물도 좋지 않아요. 팩이 잘 안 씻겨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구세요. 특히 커피가루가 두피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헹구고 나서 머리를 감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샴푸를 한 상태니까요. 계란 노른자에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해정 효과도 있거든요.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헹궈내면 돼요. 헹군 다음에는 자연 건조하시거나 드라이기, 약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해요.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하세요. 매일 하면 오히려 두피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2주 만에 머리 빠짐이 줄어드는 걸 느끼세요.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변화를 체감하시고요. 흰머리 톤이 변하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려요. 12달 정도는 지나야 눈에 띄게 어두워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남은 팩은 어떻게 보관하냐? 남은 팩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3일 이내에 쓰셔야 해요. 그 이상 지나면 계란이 상할 수 있어요. 그냥 매번 필요한 만큼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염색한 머리에도 써도 되냐? 네, 가능해요. 하지만 염색하고 최소 일주일은 지나고 쓰세요. 염색 직후에는 두피가 예민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 팩을 쓰면 염색 색깔이 약간 빨리 빠질 수 있어요. 커피와 생강 성분 때문이에요. 세 번째, 냄새가 나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란 노른자와 생강 냄새가 좀 나. 하지만 씻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냄새가 신경 쓰이시면 팩에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셔도 돼요. 상큼한 향이 나서 냄새를 중화시켜줘요. 네 번째, 탈모가 심한데 효과 있냐? 이미 모근이 완전히 죽어서 머리카락이 안 나는 부위는 어려워요. 하지만 모근이 살아있는데 약해진 상태라면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가늘어지거나 숱이 줄어드는 초기 단계, 특히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염색 대신 완전히 이것만 써도 되냐? 흰머리를 완전히 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톤을 어둡게 만들어서 눈에 덜 띄게 하는 거예요. 흰머리를 완전히 가리고 싶으시면 염색을 병행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팩을 꾸준히 하면 염색 주기를 늘릴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흰머리와 탈모는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훨씬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요. 흰머리 뽑기와 잦은 염색은 오히려 두피를 망가뜨리고 탈모를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생강, 커피, 계란 노른자, 꿀을 섞은 두피팩은 화학 성분 없이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분이 모근까지 가는 길을 열어줘요. 커피는 모근 환경을 개선하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어둡게 만들어줘요. 계란 노른자는 단백질과 비오틴을 공급해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꿀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고 모든 재료를 하나로 묶어줘요. 황금 비율은 생강즙 2스푼, 커피가루 1스푼, 계란 노른자 1개, 꿀 1스푼이에요. 이걸 잘 섞어서 샴푸, 물기 반쯤 남긴 두피에 발라주세요. 5분간 마사지하고 20분 유지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일주일에 2번,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계속 흰머리를 뽑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면요. 1년 뒤에는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이고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염증도 생길 수 있어요. 흰머리는 더 빨리 올라오고 염색 주기는 점점 짧아져요. 결국에는 염색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어팩을 꾸준히 하시면요. 3개월 뒤에는 머리 빠짐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베개와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적게 쌓여요. 6개월 뒤에는 잔털들이 올라오면서 숱이 늘어난 걸 느끼세요. 흰머리 톤도 어두워져서 염색 없이도 괜찮아져요. 1년 뒤에는 두피가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굵고 튼튼해져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까요?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오늘 당장 재료 준비하세요. 생강, 원두커피, 계란, 꿀만 있으면 돼요.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비용도 10,000원이면 충분해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바로 장 보러 가세요.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이번 주에 2번 해보기로 약속하세요. 월요일 1번, 목요일 3번 이렇게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지키세요. 처음 한 달만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양치질 하듯이. 당연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천 과제는 변화를 기록하세요. 오늘 거울 앞에서 머리 사진을 찍어두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위를요.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또 찍어보세요. 변화가 눈으로 보이면 계속할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팔 안쪽에 알레르기 테스트 꼭 하시고요. 두피에 상처나 염증 있으면 사용 중단하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해요. 더 자주 한다고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와 탈모를 예방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두피팩은 바깥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식습관은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거죠. 어떤 음식이 모발 건강에 좋은지,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누르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안보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세요.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